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위로의 철학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로의 철학사 동영상 제작이 요번에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카메라 이상이 있어서 카메라의 오작동, 예, 막상 제작 중에는 몰랐는데 카메라에 오작동이 있어서 다 만들고 확인해 보니까 어, 이렇게 빨간 줄이 막 생기고 옛날 왜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빨간 줄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래서 더 이상 그 화면을 쓸 수가 없었고 뭐 이래저래 화면 어떻게 살려볼까 또 애를 써봤지만 화면을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리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네. 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멀리는 국내 국외로 지금, 음,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뭐,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그, 제주도를 한번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꽉 차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좀 비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워진 시간 동안에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도 매일의 삶 중에서 이렇게 쉬는 거거든요. 쉼의 시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멍하게 있는 시간들. 저는 적어도 보통 하루에 길게는 뭐 1시간, 짧게는 30분 이렇게 멍하게 있어요. 거의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게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귀하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소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멍하게 있는 것, 어떻게 멍하게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비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교 철학도 우리 위로의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 제가 공부한 것도 그렇고, 보통 많은 것이 서구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철학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서양 철학 중심의 철학과를 다녀서, 학부 때도 석사 때도 첫 번째 박사 과정 때, 두 번째 박사 과정 때, 둘 다 이렇게 좀 서양 철학 중심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그 동양 철학 공부들,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을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굳이 말하면은 뭐 인도 철학이라던가 중국 철학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철학이라던가 한국의 철학이라던가 뭐 일본의 철학은 대부분이 사실은 독학을 한 겁니다. 뭐 번역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독학한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분야를 잘 아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학을 해서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독학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체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체계 속의 커리큘럼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커리큘럼의 사기를 받고 하기 위해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하는 거고 뭐 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독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그, 뭐, 그, 20살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불경을 읽고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읽게 되고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음, 제가 읽게 된 경위도 조금 재미납니다. 그게 제가 그때 그 대구 수성일가에 살았는데, 수성일가 버스 타는 곳에, 제가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뭐 세뱃돈 받고 이래가지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버스 타려고 하니까 이걸 동전으로 좀 바꿔야 이게 지폐로 바꿔야 되는데, 어, 때마침 그거 이제 버스 표 파는 곳에서 지금은 그때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큰 파는 것도 안 하고 이래서 어쩌지 하다가 버스 타는 곳 바로 거기에 마을 서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서점이 있었는데 그 마을 서점 아저씨하고 제가 좀 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셨고 영어 책을 쓰셔서 저희 아버지 영어 책을 그때 워낙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셨고 해서
많은 서점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책을 이제 저희 마을 서점에서도 이제 그 책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하고 좀 친하게 됐는데 그, 그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책 골라보라 책 중에 싼 거 고르면 뭐 그 만 원, 그냥 만 원짜리를 깨주기보다는 그냥 아저씨하고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만 원짜리 1,000원 열장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럴 때는 그러진 않고 그냥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만 원짜리를 그때 2,000원인가 하는 책을 하나 사면서 이렇게 만 원짜리를 깨서 1,000원짜리 마련합니다. 그때 샀는 책이 뭐냐면은 이제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그때 샀는 그래 싸게 샀는 책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책을. 샀으면 읽어요. 저도 산 책은 읽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 너무 좋은, 너무 막 자세히 불교 철학을 깊이 안 건 아닌데, 알게 된 건 아닌데, 고등학교 1, 2학년, 그 당시에 저희 인문학적 지식으로 그걸 많이 알게 된 건 아닌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뭐, 공부라기보다 독서를 한 거죠. 독서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독서가 그 당시 이제 대구 대봉도서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구 대봉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빌린 책들이 이제 금강경,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 다음에 원효가 썼는 그 금강산매경론, 뭐, 사실 지금 생각해도 뭐 이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깨우쳤는 것들, 물론 그 당시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우친 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 깨우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 깨우침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있었겠죠. 불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우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지적인,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교회 목사도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불교,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제 안에서 충돌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막 무언가 이 세상에 진짜 모습 무엇일까 이런 걸 막 궁리하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답 제대로 사는 것인가 궁리하게 되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교통사고 당하시고 장애에 를 가지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고 사람은 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고 본질은 뭐지 이런 뭐 골치 아픈 고민을 하다가 또 철학가에 온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철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큽니다. 예, 큽니다. 자, 그래서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철학인 더블SM의 철학, 대한민국 철학, 그 다음에 신성한 모독자 이런 것에도 그 자체적 그 겉에 드러나는 것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없지만 제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저희의 철학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불교 철학사라던가 인도 철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걸 갖고 책으로 내겠다 하는 용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뭐 불교 철학사라든가 불교 사상사 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뭐 책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 자체는 사실 솔직하게 책의 내용 자체가 부끄럽진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쓴 원고기 때문에 부끄럽진 않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내놓으려면 조금 더 체계가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불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왜 불교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왜 위로의 철학사의 수업의 초반부에 불교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불교의 깨우침이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어, 귀중한 그 깨우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나를 굉장히 자기 비하적으로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우울하게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TV에 무슨 심리 상담이라든가 오직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렇게 환자들 혹은 마음이 아픈 뭐 환자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TV에서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 결국 만나는 그들의 아픔 치료를 시작하는 그 아픔은 그들은 지금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어느 순간의 상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심리적 폭행을 당하건
물리적 폭행을 당하건 사회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건 어떤 식으로든 폭력에 노출되었고 그 폭력에 노출된 것이 그들의 영혼의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뇌에 일정 부분에 상처를 준 겁니다. 사실 정신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정신에 준 상처를 자신이 외면한 거죠. 약한 모습의 나를 외면하고 살았다. 혹은 약한 모습의 나를 외면했거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승리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승리의 삶을 빠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상처를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니까 이것이 계속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었던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구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에 영구히 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6살, 5살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전혀 우리가 사실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 속에 만들어진 우리는 아니, 그 기억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5살 때, 4살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 판자촌이라고 부르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은지 지금 그곳은 다 무너지고 다 철거되고 그곳은 뭐 백화점이 되었지만 저가 제 기억 속에 그곳으로 저를 데려다 놓으면 저는 그곳에서 저희 집을 나와서 걸어갖고 어디 가면은 무슨 형이 있고 어디로 걸어가면은 저하고 친했던 교회 누나가 있고 어디로 걸어가면은 우리가 달고나라고 그러죠. 저는 뽑기라고 불렀는데 그 달고나를 파는 곳이 있고 그 달고나도 저는 잘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 수도가 있는 곳을 알아, 우물이 있는 곳을 알고 그 우물에 고양이 빠져 죽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우물 옆에 눈 하나 없는 우리가 애꾸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눈 하나 없는 아저씨가 살던 집, 그 집안에 놓여 있었던 인형, 그리고 핫도그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뭐 중국집 다 기억합니다. 그 골목. 지금 저를 갖다 놓으면 그 골목으로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 사이에 인간의 모습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곳에 살았었던 기억들, 그곳에 불이 났었거든요. 이게 판자니까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불이 잘 붙어요.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도 있습니다. 그곳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출동하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얼굴, 인물표 이런 건 기억을 못해요. 누군지 이런 거. 근데 그 전체적인 사건들, 공간의 모습 이런 건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그 공간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기억들이 지금의 저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위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있어서 그것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나는, 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 나의 삶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면 저는 이제 외면하지 않은, 이제 제가 한 십몇 년 교통사고 나고 막 그때 그걸 고민을 하고 이럴 때 그때 나에게 힘들어 했었던 그 과거의 나를 제가 살아가면서 막 힘들었었던 과거의 나를 어느 순간 직면하고 그 직면에서 제가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너 참 힘들었구나. 너 이때까지 수고했다.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넌 너무나 힘들었구나. 나는 패배했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로 그때 치열하게 살았었구나. 라고 위로를 하는 순간 그게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했었던 폭력의 흔적들은 우리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기쁜 일, 슬픈 일.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판자촌 동네 살 때의 기억들, 제가 자세히는 기억 못해도 그게 지금 제 삶에, 제 철학에 녹아있듯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었던 많은 어려움들, 혹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순간들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을 만드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거의 많은 나들 중에서 일부는 상처를 품고 있어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나예요. 근데 그 아픈 나가
위로받지 못하고 지금도 아픈 채로 아픔을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아프다. 근데 난 들어주지도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의 아픔조차도 안아주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철학은 반성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돌아보는 나와 돌아봐지는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의 역사만 돌아봅니다. 근데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성공의 역사만 돌아보면 과거가 그리워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과거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현재는 그만큼 아닌데, 와, 과거에 정말 잘 나갔는데, 그냥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과거가 성공했으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자기를 자꾸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과거에 잘 나갔었어. 이것도 좋은 돌아봄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게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왜냐하면 그 비하의 순간이 뭐냐? 비하의 순간에 작동하는 게 뭐냐면 타자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타자가 돼서 바라보니까 그때는 성공했는데 남이 봤을 때 지금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를 지금의 실패로 보고 과거에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시절에 나를 그리워합니다. 역으로 과거에 나는 실패했는데 지금 많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면 지금은 대단한데 과거에 나는 실패자로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나를 안아주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내가 나를 화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금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조차도 안아주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과거의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힙니다. 왜냐? 이 나는 사라지지 않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전히 지금 나의 삶에 끝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프다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왜? 그때 나는 치열하게 그 힘겨운 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나를 실패했다고 기억하니? 이건 역시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왜 남의 시선으로 나의 지금과 나의 과거를 바라볼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나, 지금의 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날 때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남이 보면 진짜 남의 시선으로 보니까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만 과거의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치열하게 열심히 싸웠던 모습을 이 친구가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참 수고했어라고 하면 화해가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 저도 살아가는 순간에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안에서도 제가 다니던 철학과가 이렇게 폐과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종합 시험도 치고 이제 곧 있으면 논문이 통과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러니까 남들은 막 옆에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자세히 뭐 하면 제 프라이버시도 나오고 이 이야기에는 다른 관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자세히 이야기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그때의 내가 너무나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나는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때 나는 그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환경이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정말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저는 그 과거의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 진짜 열심히 살았어. 부끄러울 거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자식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너는 내처럼 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얼마나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왜 나는 내 아이에게 너는 내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래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계속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이 뭐 실패한 거지만 지금 돌이켜서 이래 보면 그 남들이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울 거 없고 실패하지 않아.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진짜 내가 되어갔어요. 지금의 나의 철학을 만드는 것,
철학이 어떤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철학과가 문을 닫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지방대를 바라보는 시선들, 온갖 한국 사회의 부조리들을 그 2-3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때 나는 남들이 보면 실패자지만 나는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한국 사회에 특히 이 학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식물이 났죠. 그렇지만 그 식물이 났고 괴로운 것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철학의 토대들을 마련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유대치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강의하고 신성한 모독자를 쓰고 대한민국 철학사를 쓰고 일반 형이상 인문을 쓰고 하는 그 모든 책들, 제 칼럼 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완성되어 가기 그때 토대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철학 열심히 한 거예요. 남들 가르쳐 주는 철학을 열심히 한 거지 내 철학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 철학을 한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제 자신을 이야기해 보면 내가 나를 만나서 화해하는 순간. 그때 난 진짜 주체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전까지는 남들 보면 '야 없어진 학과 출신에 몇 개도만' 이때 일어난 일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래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의 나, 반성되어지는 나, 생각되어진 기억되어지는 나는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나의 삶에 내 지금 힘들다 억울하다 하다고 소리치는 이 친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마주하고 이 과거의 나는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끊임없이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를 마주해서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너가 있어서 지금 내가 내 철학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주체가 됩니다.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체가 됩니다.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나와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는 나가 화해됩니다. 그전에는 무슨 소극적이고 뭐라고 막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 말빨 좋다고 그러죠. 말빨 좋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주눅 들어 있는데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살았을까?' 이 모든 것들을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넌 왜 그랬니?"라고 하니까 과거의 나는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그때 이랬잖아, 이랬잖아."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정말로 또 막 발로 차이고 했거든요. 질문하고 막 그러면.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말하지 못하는 존재, 질문 던지지 못하는 존재, 눈치 보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과거의 나에게 물어보고 '아 그랬구나. 너 그때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했다가 발로 차인 적이 있구나.' 그러면 그게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때 넌.' 그러는 순간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그 이전까지는 남에게 혹시 그게 보이면 어쩔까? 내 자신조차도 내가 남이 되어서 나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나의 삶에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음에도 듣지 않고 그것은 그냥 한낱 관념에 지나지 않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라고 무시해 버렸어요. 과거에 그 아픈 날. 근데 과거에 그 아픈 날을 무시해 버리니까 나는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나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그를 포용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의 내가 나와 나 자신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디어 내가 내 밖의 사람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수고했어.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그러니까 훨씬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들이 진짜로 전문적으로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 참 대단했어." 이 한마디로 위로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은 "야 너 돈 못 벌잖아." 정말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야 너 그거 뭐야 말발도 별로 안 서고 야 니 뭐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니 대학까지 다니고 뭐 석사 박사에도 다 헛거다." 그 뭐예요? 그게 치열한 삶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무시들이
때로는 조언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조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조언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너 정말 수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의 힘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남에게 함부로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온 것 속에서만 길을 알 뿐, 내 길을 알 뿐이에요. 근데 그 내 길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무슨 남에게 길을 알려줍니까? 그런데 내가 내 지난 과거의 아픔을 내가 하나님아 너 참 수고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내 밖의 사람 정말 치열하게 살면 그 사람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 영어를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이랬는데 과외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이런 거예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할 때마다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그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가 번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자기가 또 이때까지 번 돈을 가지고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최소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먹는 거 줄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신의 삶의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그 일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생활비를 주겠어요? 저도 뭐 생계가 힘든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너 진짜 열심히 살 너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아.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그건 너 스스로 너는 알았으면 좋겠어.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너는 전혀 부끄러운 존재도 아니고 실패한 존재도 아니야.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 정도 가야 성공했어. 이 정도 가야 성공한 거야. 이 정도 가야 행복한 거야."라고 말하는 존재는 그거 조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에게 가서 그를 책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과거를 돌아볼 때 타자의 시선으로서 타자가 제시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난 실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 숨기고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겨우 기억하면 막 무시하는 거죠. "야 이때 나는 실패했어."라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책망하는 존재가 돼 버리면 나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타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자를 만날 때 그를 책망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면 그와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도 나도 결국 홀로 있는 존재가 돼요. 왜냐? 누군가가 끊임없이 책망하기만 머쓱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것은 들어주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갖고 "넌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끝. 넌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끝."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그의 아픔에 귀 기울여 줄 때 '너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있구나.'라고 귀 기울여 줄 때 자기 자신들 향해서도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위로가 되듯이 타자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존재. 그게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 있음의 존재입니다. 더불어 있음의 존재가 되면 그 주체성은 타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타자로 나 자신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나의 과거도 어떤 성적표, '아 내 과거에는 공부를 못 했지. 내 과거에는 돈을 못 벌었지. 내 과거에는 막 남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 자신을 비하시키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에서 나를 마주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마주하면 그럴 이유들을 들어주고 "그거 정말 수고했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들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상대방 제한 못 해도 천천히 생각해도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쪼끔 느리지만 그 느린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 내가 너처럼 뭐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그건 너와 나의 다름이고 나는 나는 그런 존재가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나의 논리를 조금 더 단단히 구성해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보지 않고 '나는 나로 나를 마주할래.' 이러면 내 과거와 나는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옛날에 학원에 있었을 때 어떤 이제 어, 숙제검사 선생님, 옛날 학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학원에 그 중학교 영어 뭐 이런 거 하면 숙제검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강사가 숙제검사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숙제검사를 해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를 전공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문과를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저 사람 숙제검사 할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숙제검사 선생을 할까?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어, 그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근데 자기는 그 사실은 그 오랜 시간 운동선수 출신이었대요. 운동선수 출신의 영과를 나왔고, 그 사실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어 선생 중에서는 좀 못하고, 혼자 그래도 선수 출신으로 뭐 영문과에 와서 나름 치열하게 영어를 공부했다고 한들 아직 영문과에서 제대로 하는 선생님만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런 대화를 하고 하다가 좀 부족한 점 요런 거 이런 거 좀 도와줬어요. 도와줘도 사람들 앞에 못 서더라고요. 처음에 막 주눅드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하고 하면. 그럴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 친구가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스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학원에서도 강의하거나 판서하는 스킬이랑 뭐 판사할 때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라거나 프린트 만드는 방법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뭐좀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막 힘들어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듣는 것은 너의 열심을 믿어라. 너는 왜 너의 과거에 운동선수였고 운동선수로 대학에 들어와서 어,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너를 못 만나고 있다. 그렇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나를 못 만납니다. 지금의 너는 지금 치열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벌써 그게 세월이 제법 됐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해서 중학생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너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회화 같은 거 하는 건 내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기죽다니까 너의 지금을 안아줘라. 너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데 한번요. 자신의 과거를 운동선수였었던 그 과거에 그렇게 나쁜 추억 생각해보면 막 웃어요. 자기가 운동을 잘했고 상 받고 했던 거. 그런데 그것이 프로 선수로 가면서 잘 안 됐고 했던 것들 생각하면 우울하고, 그게 영어 공부했는데 남들에게 이제 그 초반에 영어를 시험할 때 남들에게 뭐 이렇게 부끄러운 경우, 좀 이렇게 나쁜 그런 거 막 놀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에서 영어를 이야기할 때 되면 주눅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신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과거의 나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스스로 남이 되어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만나지 못해요. 왜 남이 되어서 볼까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현재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에게 잘 보여야지만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남의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운동선수였을 때는 잘하니까 남들이 우와, 그때의 기쁨이 좋죠. 하지만 그때의 기쁨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남들의 우아하는 것에 나의 행복이 종속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나에게 우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부끄러운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점이 남에게 있어요. 자기 삶의 주체성이 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남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남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애씀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최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냐까 남이 되어서 잣대를 들고 와서 너가 지금 어느 데 나왔어? 너가 지금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이야? 이런 것으로 잔인하게 자신을 책망하는 존재가 자신을 만나요. 자기가 자기를 남으로 만나는 존재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종속됩니다. 그러면 다시 왜 남의 시선에 종속되는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처음 불교 이야기하던 곳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불교 철학, 아니, 왜 우리가 제가 불교 철학을 시작했냐 하면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차우면 나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나는 내 이웃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데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욕심,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욕심을 치워버리는 순간, 비우는 순간에 나는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남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불교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르마. 불교의 법. 그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법사입니다. 법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법사가 무슨 점쟁이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법사는 점쟁이와는 아예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해주고 미래가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부적을 써서 막아주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적으로 좋은 일을 부르고 무슨 뭐 복을 부르는 무언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예언가가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보세요. 아집입니다.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 부적으로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부적을 합니다. 자연의 길대로 해보면 그가 어느 정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더 길게 살기 위해서 또 부적을 씁니다. 항상 부적이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잘 보세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점집에 갑니다.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공부했는데 이 부적 써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반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귀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를 막기 위해서, 마귀를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쓰건 아니면 좋은 복을 부르기 위해서건 결국 잘 되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남보다. 법사는요, 진짜 법사는 이런 예언가가 아닙니다. 이런 욕심, 지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법사가 아닙니다.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그러는데 다르마, 우리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담마 혹은 달마, 담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르마, 담마 이렇게 또 한문으로 아예 번역하면 법, 이제 발음을 번역하면 다르마, 담마 번역하면 법. 이 법이 부처님이 깨우친 걸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깨우친 건 뭡니까? 욕심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은 욕심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왜냐? 욕심 내봤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행무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욕심 내봤자 여러분들 손에 잡혀봤자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마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재법무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정체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만 제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가도 우리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잡아봤자 사실 거기 대단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대단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괴롭죠. 나는 10억 벌면 대단할 것 같아. 10억 잡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20억 벌면 될 것 같아. 20억 벌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의 행복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끝에 가면 그냥 돈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재행무사 재법무가 야 너도 영원하지 않고 너가 욕심내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랄까 일체계고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워져. 너가 그 욕심내면. 그러니까 뭡니까? 해탈하게 되고 열반해라는 게 이걸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지금 욕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남이 나를 잘 보기를 바라는 그 욕심을 우리가 서서히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내려놓는 게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이 남들의 시선에 종속되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안아주지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또 그렇게 노력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 않소.
저 당신을 괴롭히는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남의 시선, 그 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그 시선에서 자유로우시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시오. 그래야지 괴로움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욕심에서부터 해탈할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열반, 정말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열반 해탈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아미타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깨우치고 진짜 제대로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이 비어 있는 것이 진짜구나. 남의 시선에 종속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그렇게 어떤 고정된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도 안 되는구나. 내가 남이 제공한 고정된 시선이 남이 제공하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면 난 실패했는 거고 막 그런 건데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남이 본 시선 속에서 잘한 것은 남이 나를 잘했다고 보지 않은 순간 또다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것들 다 내려놓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좀 부디 내려놓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남의 그런 욕심,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 내가 남을 이기고 싶다는 욕심, 그 아집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미타불을. 타자의 눈물이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나의 눈물도 보이겠죠. 내가 그냥 기억하지 않고 지나갔던 내 과거의 내 슬픔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막상 나 자신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나의 과거들. 만나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의 눈물이 보입니다.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뭡니까? 모두를 위한 부처님이 됩니다. 모두에게 욕심내지 마시오. 욕심내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아미타불을 돕는 부처가,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천수가는 보살이라고 그러죠. 손이 10가지, 손이 1000가지, 눈도 1000개.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 그 관세음보살도 그 깨우침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나조차도 비어 있고 모든 것들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남의 시선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구나.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 욕심을 이루면 남들이 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 결국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면 관세음보살도 뭐예요? 남을 돕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픔을 보고 1000명의 손으로 그를 돕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미타불을 도와서 또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인사할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요. 나무는 나마스테 인사말이거든. 귀의합니다. 나마스테 인사말. 여러분 나마스테 이런 힌두 있죠. 산스크리트는. 나무는 그걸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스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자기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가. 진짜 불교. 그러니까 제가 불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과거 속에서 아파하는 것들도 그냥 지나치고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을 안아주지 못하고 이것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살아갑니다. 승리하기 급하니까. 또 하나는 내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 내가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패배자로서 나가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면 과거의 나는 무력하게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는 끊임없이 억울하다. 나는 이 순간 최선이었는데 왜 나를 위로하지 않느냐?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하고 강박에 있고 힘들다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싶다면 저는 철학적으로 자기와 자기가 인격적으로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와 인격적으로 화해한 사람은 내가 남과도 인격적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집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내 사이에 아집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처럼. 내가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겠다?
그를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뭘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이 날 부러워하니까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부러움을 사는 존재구나. 대단하다.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존재와 부러움을 받는 존재는 서로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부러워하는 존재는 그를 만나면 자기 비하네요. 나는 왜 저것도 못했지? 그러면 부러움을 사는 존재는 야, 그를 위해서 군림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군림하는 기쁨은 나쁜 정체성, 나쁜 주체성이죠. 그러면 이 둘은 이렇게 서로 나쁜 주체성을 가진 사람과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제대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자기 내어줄 모르겠습니다. 욕심 없이 서로가 마주쳤을 때 나는 그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나가 버릴 때 사실은 옆에 사람이 내가 나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내 일을 잠시 미루고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의 편이 되어줘서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질 때. 왜 그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 약간 내가 내 행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그에 의해서 힘이 되고 그러면 이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내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철학은 주체를 형성하는 삶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남보다 더 똑똑해짐으로써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자기가 자기와 화해하십시오. 자기와 자기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쩌면은 나와 미래도 화해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자꾸 돈 많이 버는 미래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돈 많이 벌는 미래는 나에게 막 머쓱할 겁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도 일해야지.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미래의 나는 날 책망할 겁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미래의 나는 나에게 무서운 선생이고 무서운 폭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면 나는 과거의 나와도 화해할 수 있지만 미래의 나와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진정한 주체입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구성하는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가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그 셋이 더불어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나는 남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주체, 내 존재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의 주인이 제대로 되어질 때 내 밖에 누군가와도 나는 더불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욕심으로 보지 않는 존재는 내가 타자를 욕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뭐 샤워하다가 넘어졌는데 당장 그때는 몰랐는데 엄지가 예, 그 움직이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도 어, 다치기 전에는 막상 그렇죠. 뭐 별로 쓰는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나니까 워드 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인데 글 쓰는 사람이 워드 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기 삶에서 그 사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웃기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삶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 사실은 내 삶 속에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음, 제가 아주 오래 쓰고 있는 만년필입니다. 제가 아무리 안을 청소하고 이래도 이 만년필은 안에 있는 음, 그, 잉크 카트리지 저거 잘 안 나와요. 이게 워낙 오래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잉크 카트리지 갈고 다시 뭐 비싼 돈을 주고 왜냐하면 저 만년필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지금은 저 만년필이 그럼에도 저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안 나와서 지금은 거의 뒷배처럼 씁니다. 제가 쓸 때 이것을 잉크에 찍어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지 왜 그걸 그러고 쓰느냐. 그 만년필 얼마냐? 10,000원도 안 합니다. 몇천 원짜리예요. 그런데도 왜 내가 그렇게 쓰느냐. 저 만년필과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 만년필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내가 글 쓰는데 나와 함께 했었던 내 벗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만년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 하물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얼마나 나에게 인격적으로 소중한 존재입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마주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남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남으로 만나고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 나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 불교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위로의 차라 오늘 강의 힘들게, 예, 몇 번의 카메라에 그 결국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있는 카메라나 뭐 앞으로 제가 사용할 카메라가 이렇게 음, 그렇게 뭐 값비싸고 좋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 뭐 지금 뭐 굉장히 비싼 웹캠을 가지고서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직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 토마스 철학교 옥함 연구소가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 저희 처한 옥함 토마스 철학교 옥함 연구소의 지금 처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예, 조금씩 앞으로 나아질 것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번 강의 동영상을 위해서 나름 그 카메라 마련하고 뭐 이런다고 애써 만든 거기 때문에 늦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걸려도 또 올리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뵙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물이 나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